안녕하세요. 2강 이미지, 시각화의 7가지 요소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각 연출을 위한 7가지 요소가 구도, 각도, 범위, 움직임, 깊이감, 빛과 색채, 합성에 대한 설명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시각화의 7가지 요소는요, 영상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영상 표현, 이미지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감독과 촬영 감독이 둘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고요. 이러한 이미지 샷을 흔히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인상을 전달하기엔 이점이 있고요. 이런 영상 연출은 기존의 연극 연출과 다른 거는 고정된 무대 안에서 움직임을 지휘하면 되지만 영화 감독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영상의 연속선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결국 영상을 연출한다는 거는 관객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 관객이 봐야 하는 것들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서 구도,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상의 구도는 화면 내의 인물과 물체를 배열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는, 그 목적은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는 예전에 회화나 사진의 구도 원칙을 차용하고요. 그래서 좋은 사진이나 좋은 미술을 많이 본 사람들이 좋은 구도를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는 화면은 사진과 회화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구도 공부만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는 요게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사진이 아닌 그림에 대한 거죠. 이거는 에드가 엘윈 페인이라는 컴포지션 아웃도어 페인팅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안정감이라든지 전달하고주는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라면, 여기 보이는 그 포토그래피 컴포지션, 그래서 19가지 룰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롤 오브 서드라든지 리피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화면 프레임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 자기가 전달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도는 우리는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대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서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합니다. 영상은 구도화의 목적은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는 거고, 이 주제를 통해서 관객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영화를 봐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도나 어떠한 이미지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언 중에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 강력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영화의 영상은 항상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든지 인물이 움직이든지, 그리고 큰 화면에서 보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관객이 눈이 계속 움직인답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화 속 공간,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극 중에 있는 배우의 움직임, 혹은 사물의 움직임에, 이런 움직임은 영화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영화 속에서는 크게
인물 사물의 움직임과 카메라 움직임으로 나눠지고 그 움직임의 거는 배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 속에 그 상호 간의 관계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게 영화 연출가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경에 놓인 인물과 그 후경에 있는 인물 간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화 그간에서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움직이는 카메라죠. 움직인다는 거는 카메라가 아니면 관객의 시선이 더 다가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카메라가 앞으로 다가가고 카메라가 뒤로 빠지고 이렇게 카메라는 관객의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움직임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무조건적으로 움직이면 관객들은 되게 헷갈려 하는데 극적 동기를 갖고 있어야지 관객이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임의 종류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조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픽스샷이라고 하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대부분 그 전경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내부가 많이 움직일 때 이런 픽스샷으로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줌이라는 건데 앞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카메라의 렌즈를 통해서 그 확대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틸팅인데요. 위아래 카메라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틸트라고 하는데요. 틸팅이라고 지칭되는 것도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패닝인데요. 패닝은 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화면에 본 것처럼 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트래킹이죠. 되게 트래킹이라는 건 쫓아간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이동 장치를 설치한 뒤 피사체를 따라가는 움직임을 트래킹 샷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샷 외에도 더 많은 샷이 있는데요. 밑에 보이는 그 레일이 보이시죠? 레일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를 달리라고 하는 샷을 달리샷이라고 합니다. 또 크레인 샷도 있죠. 저기 위에 보시면 이 부분에 크레인에 올라가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할 때 크레인 샷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스테디캠인데요. 사람이 몸을 들고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안정적으로 움직여서 마치 옆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 이거를 스테디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간 거칠게 움직이지만 어깨에 걸어놓고 핸드헬드인데요. 이렇게 촬영하면 그 현장감이 있다든지 그간의 긴박감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바로 프레임입니다. 모든 영화는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모난 사각 틀 안에서 그 촬영하는 사람이 보여줄 영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학적 장치로서 피사체를 취사, 선택, 배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네. 관객들이 위해서 봐야 할 것과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 지어지는 게 바로 뭐라고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도 말한 것이 공간이나 영화 속에서 공간이라 의사소통의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인물의 사물이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달되는데요. 화면 속에서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이게 마치 세력이 커지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이라든지 인물의 크기가 자주 그리고 크게 보인다면 그거는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의 비율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1.33 대 1, 1.85 대 1, 2.35 대 1입니다. 1.33 대 1은 예전 영화, 지금의 TV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
16대 9 사이즈라고 하는 게 1.85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극장은 대부분 2.35대 1입니다. 이게 옆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한 이미지의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거. 그렇다면 프레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펙타클, 그러니까 보이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화면 사이즈는 이렇게 커져간다는 것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영화가 부다페스트 호텔인데, 이러한 세 개의 사이즈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임의 윗부분에 인물을 배치한다면 권위적인 인물, 힘 또는 열막,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그 윗부분에 인물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프레임의 아랫부분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인물과 사물, 그러니까 취약성, 무력감, 굴종의 의미로 위험을 나타낼 때 그런 요소들을 프레임 아래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레임의 좌우 부분인데요. 중앙에서 기준으로 양옆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거라든지 두려운 거를 배치하게 되고요. 프레임 바깥, 아예 프레임에 보이지 않는 오프 스크린, 그거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것을 알리고 있고, 신비라든지 저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관련 없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바깥은 보통 호러 영화나 스릴러 영화, 마치 관객이, 살인마가 옆에서 다가온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 바깥의 영역에 사운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프레임 속의 프레임인데요. 어디에서 가두어짐, 틀 안의 존재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의 이미지처럼 가려지는 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철창같이 이런 부분들로서 무언가를 가다 놓는다는 거지, 감독의 의미를 전달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화면의 사이즈는 또 화면의 크기, 그러니까 카메라와 피사체, 인물의 사물의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클로즈업, 먼 거리에 있으면 롱쇼트라고 하죠. 근데 이 둘 사이에도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그 사이즈마다 관객에게 전달하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사이즈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익스트림 롱샷, 넓은 샷, 그리고 롱샷, 미디엄 샷, 미디엄 롱샷, 미디엄 샷, 미디엄 클로저, 비클로저, 익스트림 클로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카메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클로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롱샷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각 사이즈별로 롱샷은 그러니까 롱샷은 기본 극장에서 앉아서 극장 배우들을 볼 때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도 보지만 그 속한 환경과 섹트, 시공간적 정보를 제시하는 기능, 관계 설정의 연구로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풀쇼트는 그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주는 샷이에요. 그래서 몸짓이나 많은 정보, 슬래스틱 코미디, 인물을 보여줄 때 재미있는 몸동작을 강조할 때 쓰는 샷이기도 합니다. 미디엄 슛은 우리 뉴스 앵커가 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 장면이나 혹은 대화 장면에서 자주 쓰는 TV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쓰는 쇼트 있죠. 그거는 또 인물 수에 따라서 원쇼트, 투쇼트, 쓰리쇼트도 구분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사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쇼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즈업은요, 어떠한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쇼트예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 클로즈업 샷이 나왔다면 그것은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극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샷 사이즈가 가진 것에서 같은 사건에도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찰리 채플린의 말이라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앵글인데요. 실제 공간, 입체감 있는 게 실제 공간은 3D, 3차원의 공간인데요. 우리가 영상을 찍는다는 걸 2차원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구분되냐? 바로 촬영 각도에서 보여집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C가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여기서 보면은 눈높이 레벨일 때가 이러한 눈높이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소시점이 두 개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3.2C에서 보시면 요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로우 앵글과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이거를 역으로 하면은 이런 효과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앵글에 따라서 이 시점이 소시점에 이런 것이 변한다라는 거. 그렇다면 앵글은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는 거죠. 그 공간이 있지만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에 대해서 어떻게 위치를 잡아가 그 촬영 감독이 정해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기존의 촬영이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 녹화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각, 그래서 밑에서 위로 보는 것들은 피사체의 강력한 지위와 위화감을 줄 수 있고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는 CCTV가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설명하듯이 그리고 인물의 외로움이나 무력감을 보여줄 때 쓰고 있습니다. 또 수평 앱은 우리가 평상시 보는 사람과의 대화할 때 나누는 것처럼 안정감이나 대부분의 이런 수평 앵글을 사용하고요. 약간 기울어져 보시는 경사 앵글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버즈아이 뷰, 새의 시점에서 바라본다는 거, 마의 신의 관점처럼 느껴지는 오버헤드샷,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평상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앵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의 깊이감의 문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생기지만 2차원인데 3차원처럼 보이게 하려면 이런 깊이감을 활용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정경과 후경과 중경은 잘 활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포커스를 이동함으로써 입체감을 살리는 것도 있고요. 포커스를 다 맞추면서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공간 구성 미장센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화 연출에서 미장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감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서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경엔 대부분 그 중요 인물들이 그 배치가 되고요. 앞에 정경과 후경에 이제는 감독들의 의도를 거기서 주는 경향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정경, 중경, 원경, 정경, 중경, 원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깊이감을 어떻게 잘 영상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화면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미장센이라는 거죠. 무대 위에 배치하라는 뜻의 프랑스 연극 용어가 영화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2차원적 화면의 구성의 의미로서 관련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소재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 극적인 착상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연출이라는 거죠. 네, 영화 감독들은 이거를 통해서 연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과 색채인데요. 조명에는 빛과 색채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빛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빛의 강도, 빛의 방향, 그리고 빛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빛은 강도는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얼마나 어두우냐에 따라서 하이키, 로우키로 나누고요.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로우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둡고 이런 부분이라면 하이키는 이렇게 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미디 영화는 하이키가 많고요. 약간 스릴러라든지 어두운 영화일수록 로우키가 많습니다. 그리고 빛의 방향은 정면에서 오는 거를 순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서 오는 것들을 사이드 라이트라고 해서 측광, 그리고 역광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기준은 벽의 빛의 근원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빛의 기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은 순광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측광. 이거는 약간 이게 영화때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광이죠. 예. 이게 하늘에서 마치 떨어지는 듯한 라이트. 이건 위에서 떨어지는 인물의 윤곽선을 강조하고 약간 호러 영화 같고 백라이트. 이런 식으로 조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물의 모습들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는 사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빛의 분위기는 사실 빛의 강도와 빛의 방향이 종합해서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심리적 연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표현주의 영화, 우리 흔히 자연주의, 사실주의, 표현주의를 나누는데 표현주의는 인위적인 왜곡된 조명을 통해서 인공광을 통해서 뭔가 왜곡한다면 사실주의 영화는 마치 자연스럽게 빛이 오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는 거. 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성향에 따라서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컬러 부분인데요. 컬러는 그 빛의 특성에 컬러가 합쳐졌을 때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까 주던 붉은색, 백색, 뭐 파란색 뭐 이런 것들이 각자 의미가 있고 그 색 띠오리에 따라서 색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컬러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색의 조합들 어떤 컬러를 이런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가 톤이 결정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기본적으로 색 보정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술, 조명, 촬영, 색 보정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컬러가 나온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성인데요. 다중의 레이어를 합해서 쪼개지는 이미지의 변형 방식인데 이게 현대 영화, 디지털 영화에서는 표현의 확장을 가져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미지를 새롭게 보이는 요소로 많이 차용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그런 구도, 각도, 범위, 움직임, 깊이감, 빛과 색채 합성을 통해서 감독은 자신의 메시지를 언어가 아닌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복잡한 함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매번 다양한 영화, 같은 시나리오라도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런 요소들을 잘 이해한다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